자, 주택법의 기초 강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주택법상 사업 절차,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 공사에 착수하는 그런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주택법에서는 아까 제가 등록사업자라는 사업자도 있었죠. 그 다음에 비등록사업자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비등록사업자에서는 아까 우리 지역이나 뭐 직장조합 같은 사람들이 주로 있었고, 리모델링 조합은 좀 따로 좀 보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저 뒤에 가서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럼 주택조합은 아까 여기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아까 우리 뭐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면 비등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으니까 일단 비등록사업자로 분류를 하시자고요. 그럼 지역 직장조합은 아까 우리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럼 아까 우리 이제 마지막 절차가 이 앞쪽에서 이 보시면 여기 주택조합이 일단 여기 설립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2년 안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조항 때문에 해석할 때 주택조합이 비등록 사업자인 지역이나 직장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면 다음 절차인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야 되는 이 절차가 2년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등록사업자한테는 몇 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는 없으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하셨다가 이 비등록사업자 중에서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야 되는 기한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공부할 때는 이 사업계획 승인이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 각종 설계도 같은 서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는 29개 이하를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라는 절차를 받는데 이 30개 이상으로 주택사업을 한 부지에서 하면 주택법이라는 더 까다로운 심사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이 건축보다 좀 많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런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럼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 기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다음에 주택사업을 하거나 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사람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법에서는 다음 주택사업이 30호네요. 그죠? 30호. 근데 이제 한옥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50호로 이게 예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좀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 또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공동주택도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50세대로 바뀐다. 뭔가 봤더니 아까 우리 하나만 기억해보자고. 1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맞추면 이것도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바뀌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30개가 원칙인데 50개로 바뀌면 이거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단독주택 같은 걸 한옥으로 지을 때는 뭐 48개 지을 때 이게 건축허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50호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이고 49개 이하는 건축허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은 원칙이 30개인데 예외적으로 한옥 같은 거 또는 공동주택 중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50개 이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개념을 좀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관청입니다. 관청. 자, 관청이 주택을 짓는 땅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 같은 분들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도지사는 항상 5명이에요. 우리 이제 공법 처음 공부할 때 이거 기본적으로 약속했던 용어입니다. 이게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 세종자치시, 그 다음에 제주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분들이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에는 도지사님이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경기도 자, 대도시가 뭡니까? 인구 50만 이상, 성남이라든가 용인 같은데 이런 데서는 또 수원 같은 데서는 이 도지사님의 역할을 대도시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주택을 짓는 땅이 대지가 10만 이상이면 참고로 이게 10만 미만이면 조금 바뀝니다. 10만 미만이면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까지는 위에랑 같은데 도지사님 이 부분이 시장문수로 바뀌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렇게 대지가 10만 미만일 때는 그 6명의 그 각자의 개별 도시의 장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대지가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대지가 10만 미만이면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로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조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는 경우는 요 위에 있는 원칙을 싹 다 무시하고, 자, 국가가 주택 사업한다. 자, 우리 국가는 국방부 장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국방부 장관님이 구린 아파트 짓거나 또는 토지주택공사, 요렇게 공기업, 국가공기업, 지방공사는 안 됩니다.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자, 위에 원칙대로 하지 말고 항상 국토부 장관님을 찾아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거나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 이런 것들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10만 이하일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기초학습할 때.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아야 한다.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하거나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도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에서 추가적으로 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 앞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 제외는 한 번에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더라도 건축허가로 빼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음 어느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제외한다는 것은 건축허가로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보다는 건축허가라는 행정 절차가 더 쉬운 겁니다.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건축허가로 이거는 특례를 줘서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규제를 특례로. 자, 그게 뭐냐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자, 우리 예전에 상업지역이 국토계획부에서 이 땅의 이름인데 이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은 중일, 근, 유 이렇게 있었죠.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인데 유통상업을 뺀 나머지 상업지역이죠. 거기하고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설을 동일한 건물로 진다. 자, 이게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수를 가지고 그래서 뭐 1, 2층은 상가, 나머지 층은 주택인데 주택수가 150개다. 주택수가 180개다. 이렇게 300개 미만을 맞추면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뭐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주택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에서 90% 미만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맞춰서 주상복합을 짓거나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농어가 주택입니다. 자, 농협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 자, 농업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주택 사업을 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중앙회가 농어주택을 지으라고 자금을 조달해주고 그 돈 가지고 80개, 90개를 지면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건축허가로 가는 거예요. 특례 규정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두 가지는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0개 이상으로 주택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는 건물도 있다는 사실을. 자, 우리 공사 착수 기한은 5년을 주는 거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 소유권의 확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원칙이 주택을 지을 땅의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100%를 확보하셔야 돼요.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00% 주택을 지을 땅의 소유권을 사업주체가 확보해야지 이 사업계획 승인을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뭐 비율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0%가 맞고 예외는 나중에 배우시는 거예요. 법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주택을 지을 땅의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검사. 자, 시군구청장.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물이 잘 완공되면 이 사업계획 승인 낼 때 이 제출한 설계도 같은 거랑 잘 맞게 지었는지를 이 사용검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사용 승인인데 주택법에서는 좀 더 까다로운 심사하기 때문에 사용검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 국토부 장관님에게 아까 우리 그 승인을
이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장관님한테 받은 사람들은 국토부장관님한테 이 검사를 받는 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시군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검사는 15일 이내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건축부에서는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주택부에서는 15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기한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부에서는 이렇게 사업주체,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5년 안에 공사 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검사,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확인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차가, 자, 주택부에서는 주택건설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주택상환사채라는 회사채가 있습니다. 이 사채할 때 이 사가 이 모일사자, 회사할 때 사자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주택건설을 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예, 그래서 토지주택공사하고 여기 민간건설업자인 등록사업자가 자본금 5억 이상이 되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아니라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합니다. 특히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 5억 이상은 돼야 되고 보증서 같은 것도 필요로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좀 전에 등록을 할 때는 자본금이 3억만 있으면 됐죠. 3억만. 그런데 이제 사채를 발행을 할 때는 자본금 5억 이상 추가 조건이 더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등록사업자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 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게 상법의 회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네들은 주택상환사채는 나중에 이 원금이 여기 상환기간이 만약에 3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3년이 상환기간이다. 네, 그러면 이 3년 뒤에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이거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 건물로 상환합니다. 원금을. 네, 그래서 이거는 김영증권으로 발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름 한번 들어보세요. 주택상환사채.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한다. 자본금 5억 이상 가진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주택법에 나오는 돈을 이렇게 모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돈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참고로 2번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게 있는데, 주택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으는 돈이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팔 때, 자,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할 일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팔 수 있다. 우선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짓는 건설업자나 주택조합에게 먼저 땅을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를 설계도를 딱 만들 때 국민주택 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를 50% 이상 짓는 사람들, 또는 주택조합, 아까 지역 직장조합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땅을 원하면 국가나 자체가 먼저 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자, 우리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 국민주택인데,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사업주체가 땅이 필요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우리 예전에 도시개발법 배웠죠? 그때 우리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채비지라는 게 나중에 일반인들한테 매각용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택법상 국민주택 사업하는 사람이 채비지를 나한테 좀 먼저 팔아라. 내가 국민주택을 져야 되니까 이렇게 채비지를 2분의 1 정도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도 이제 수용 절차라는 게 있어요. 남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사람들만 여기 국민주택 사업, 국민주택 건설 사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 공취법 규정에 따라서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 등록사업자나 뭐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주택조합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만 이런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강의였으니까 여기까지 잘 설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